안녕하세요. 불치병 처리하기 정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유를 하면 치유 기간, 치유 성공 확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대상. 제가 그동안 치유를 해온 것은 병원에서 안 되는 병을 치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자폐아, 그리고 정신분열증, 마비, 척추측만증,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 표준요법으로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 암에서도 3종 음성 그런 종류도 여러 차례 해봤고 좀 정체를 알만 하더라고요.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냐? 70% 정도 됩니다. 70% 정도의 환자들은 최단기간 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 제가 설명이 가능하고 본인들 또한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런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병증들은 한 3년 이내에 2년 3년 이내에 발견한 질병, 오래된 만성병들은 치유 기간 동안 좀 길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단기간 내에 갑자기 나타난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3회 이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5분 이내에도 치료가 됩니다. 치유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보통은 5회 이내. 치유 자체는 3회 이내에 거의 되지만 치유 상태 확인차 5회 정도까지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는 한 달에서 4개월 정도, 말기암 환자, 푸기암 같은 경우 한 달에서 4개월 정도까지. 암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서 다른데 기간은 그렇게 정한다 해도 정상적으로 항암 치유 과정인 분들,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보통 치유를 하고, 암이 신체에서 발작 현상같이 이상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이상 몸이 감당이 안 되는, 환자도 너무 힘들어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주 2회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심한 사람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들어눕지도 못하고 제가 치유할 때랑 자세 협조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3회 정도 합니다. 주 3회 정도. 병은 저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치료한 결과를 저는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 영역을 하다 보면 신경과 에너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해보면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고 좋은 편입니다. 저는 치유를 척수신경을 중심으로 치유합니다. 경락이나 그런 책도 받고 뭐 기본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침술 쪽은 깊이는 안 했어도 그래도 혈자리 정도는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도 가장 대체의학 쪽에서나 아니면 현대의학에서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면 척수신경계 쪽을 연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척수신경 쪽을 공부하면서 내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내가 넘어선다면, 차원을 넘어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금기시 했던 것은 그 신비주의라고 할까? 신비주의 체험? 영적 체험이라든가 기적 체험, 그런 걸 가장 경계했어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나를 점유한다는 것은 용납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히 비우고 신경계 쪽을 공부를 탐독을 하고 신경계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척수신경계, 척수와 뇌, 척수신경계를 공부하면 거기에서 내 육체나 정신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치유사 자신도 놀라게 됩니다. 저는 질병을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정형외과적인 부분, 내과적인 부분, 혈관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거 구조, 인체 구조나 이런 거에서는 워낙에 많이 공부하시니까 모든 현대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10년 이상은 공부해야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이나 구견은 다 믿습니다. 인정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저 같은 사람이
척수 신경 쪽 뇌에서부터 척수 신경 쪽을 공부해서 한다면 과학적인 논리적인 분석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접근하기가 훨씬 좋고 결과 또한 좋습니다. 저는 질병이라는 것을 신경을 주안점으로 보는데 면역체계라는 건 신경이라고 보고 혈관이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이 전달하는 거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비행기로 말하면 최신의 전투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계식이 아닌 전기적 신호로 한다는 뜻이죠. 그게 신경이라고 보고 질병의 형성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뇌에서 우리 근육으로 전달을 할 때는 전기적 에너지, 파장 에너지, 파동 에너지 아니면 전기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열과 피로물질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깨가 안 좋아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뻑뻑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해봅니다. 그 자세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뇌에서는 자꾸 더 시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번을 할 거면 20번, 30번 이상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실된 에너지가 열과 피로물질로 더 쌓여서 이게 신경이라 하면 신경을 피로물질들이 감싸고 굳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굳게 하고 딱딱하게 변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안 되니까 더 명령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더 명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자체가 전달 자체가 안 되면 몸이 상태를 면역 체계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하루가 지나고 월이 지나고 연이 지나다 보면 그래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암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제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건 첫째는 비움이에요. 남들은 컵에 물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금은보화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맛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첫째로 저는 수행에 있어서 비웠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를 완전히 없앴어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비운 컵에 물을 부은 거죠. 그랬더니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기적이라는 것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병이라는 것은 이런 물체가 있다. 이 물체를 이쪽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현상과 같아요. 병을 없애는 것은 암이든 불치병이든 없애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신경과 면역체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습관, 성향과 습관. 내가 짠 것만 계속 먹고 해로운 것만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병에 걸리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회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다가 우연히 누군가가 말을 잘못 듣고 극약을 조금 먹어봤다. 회충이 죽을 수 있어요. 속은 좀 안 좋겠지만 회충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약이 들었다 해서 계속 먹으면 결국은 죽겠죠. 습관화돼서 죽겠죠. 독극물을 계속 먹으면 죽죠. 그 환경입니다. 사람의 몸은 그 폐쇄공항처럼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 공간,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 상태로 작동이 안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둘째는 습관, 셋째는 환경입니다. 밀급수에서 노는 물고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물이나 이런 게 수질이 안 좋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치료하는 건 쉬워요. 제 관점으로는 치료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를 치료를 했는데, 그 물고기를 치료했는데 3급수에다 넣으면 얼마 살지 못해요. 1급수 물고기는 1급수에다가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사람의 마음, 성향과 습성, 환경, 그 세 가지를 잡으시면, 그걸 바꾸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좋은 선물,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